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저희 MBC 경남은 다시는 이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서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형 병원의 부실한 소방시설 실태와 개선점을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가은 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의 피해가 컸습니다. 각 층 비상구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열려 있어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진 겁니다. 최초 설계도상에는 그쪽에 이제 문이 있게 돼 있는데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은 어떨까? 병실 복도로 연결되어 있는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화문은 평소엔 출입문의 역할을 하지만 화재가 나면 불길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만큼 평소엔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비상구 근처에 쓰레기 등을 쌓아놓거나 간이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용품을 설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탈출을 위해 피난시설 근처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비상구 쪽에는 그게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출입 쪽에는 다 치우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모두로 일단 하고 우리가 결과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정부는 세종병원 참사 뒤 전국 6만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식이란 비난은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소방훈련과 꼼꼼한 소방시설 점검만 이뤄졌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여주기식 대책보단 기본에 충실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경상남도는 재난 없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도민안전 제1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소방안전 6개 분과에 걸쳐 분야별 민간 전문가 98명이 참여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 자문과 분과별 맞춤 서비스 발굴, 또 평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 이후 입원해 치료를 받던 80대 2명이 또 숨졌습니다. 경남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창원 파티마 병원에 입원했던 86살 김모 씨와 밀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84살 정모 씨가 오늘 새벽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참사 관련 사망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었고 밀양시는 현재 중상을 입은 환자 9명 가운데 1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진주시 정촌면의 한 신축공사 아파트 꼭대기층인 20층에서 불이 나 작업도구와 스티로폼 등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스티로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 함양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3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 군수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 함양군수 군수실과 행정과, 임 군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하영재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오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 전 차관은 그동안 경남도지사 자리는 정치인들이 도맡아 각자 소신에 따라 도정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행정 전문가가 이를 분석하고 보완해 도정에 내실을 기할 때가 왔다며 다양한 행정 경륜을 고향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유 전 진주교대 총장이 오늘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경남 최초의 진보 교육감은 지난 3년 반 동안
무상급식 투쟁 등으로 정치 교육감 모습을 보였다며 정치에서 벗어나 모든 교육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이 신명나는 교실, 교사가 자부심을 갖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원불교 마산교당 봉공회와 합천군 야로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조두현 대표가 각각 30만 원씩, 함양군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경남CC 25만 원, 거창군 웅양면 운평마을 주민 일동과 합천군 야로면 그라운드 골프 유재경 회장 및 회원께서 각각 2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야로농업 경영인회 송을봉 회장 및 회원과 합천군 야로면 월광교회 나눔비 모금액에서 각각 20만 원씩, 진주시 천정동 주경경로당 김소혜 회장 및 회원 11만 1,000원, 합천군 적중면 백환기님과 개인택시 손한도 기사님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양림게이트볼회 정인호 회장 및 회원과 귀우회 최낙출 회장 및 회원, 자원봉사회 정순희 회장 및 회원, 전병화님, 구자일님께서 각각 10만 원씩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적중면 부수경로당 이용규 회장 및 회원과 정토마을 김광호 이장 및 주민 일동, 적중분해 경로당 정현석 회장 및 회원, 부수마을 정숙자 이장 및 주민, 주부민방위 기동대 김종향 대장 및 대원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어제 창원시청 강당에서 제28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지역 한부모 가정과 모범 청소년,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협회에 5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설을 앞두고 매년 열리는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생필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8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 창원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7곳이 문을 엽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 4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아파트 관리동의 어린이집 3곳을 국공립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창원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5%에 불과하다며 출산 동향과 교육 수요 증가를 고려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 보름 동안 열리는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될 280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됐습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지난해 자원봉사 지원자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550명을 대상으로 통역 가능 정도와 봉사활동 경험과 같은 면접과 테스트를 거쳐 280명원의 자원봉사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책 수도를 선포한 김해 시가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했습니다. 올해 5회째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가야거리 이온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김해 곳곳에서 독서 컨퍼런스, 전국 독서 동아리 한마당, 또 작가와의 만남 등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